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부동산 360은 이색 경매 물건을 취재했습니다. 허름한 신림동 고시원 방만 70개인 건물이 반값에 경매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15억 원에 낙찰됐다가 법원의 매각 불허가 결정으로 재입찰에 붙여진 물건인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부동산 360이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때 고시생들로 북적거리던 이곳은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상권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현재 고시생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저소득층, 중장년층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이러한 신림동 고시촌의 역사와 깊게 관련된 곳입니다. 서울대 벤처타운역과 관악산역 사이 신림동 고시촌, 정확히는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남동 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시원,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 보니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한 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버스로 이동할 경우 구모타운 아파트역에서 내리게 되는데 고시원까지 거의 45도 급경사 도로를 올라가야 했습니다. 거의 신림동 고시촌 꼭대기에 위치한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걸어서 다니기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임의 경매로 나온 근린시설, 즉 고시원입니다. 무려 70개의 방이 있고요. 방마다 작은 창문과 실외기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실제로 입구에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요. 보증금 없이 월 17만 원, 밥과 김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는 월 23만 원이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장이 분리돼 있고 각 방에 에어컨이 있으며 와이파이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210평 건물과 84평 토지를 일괄 매각하는 물건이고요. 1994년에 지어져 30년 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이고요. 지하 1층은 주택과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독서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직접 내부에 들어가 보니 시설이 매우 낡은 편이었습니다. 고시원 안에 직원이 없어서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방으로 들어가는 문부터 바닥, 벽까지 수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고시원의 감정 가격은 16억 4,329만 원이고 지난 1월과 2월에 연이어 유찰돼 최저 입찰 가격이 감정가의 51% 수준인 8억 4,137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4월 4일 3차 매각 기일을 앞두고 있고요. 이때도 유찰되면 최저 입찰 가격이 6억 7천만 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건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2022년 4월 경매가 개시돼 2023년 9월 15억 5천만 원의 새 주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재경매에 붙여진 이유는 당시 낙찰자가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각 불허가는 경매를 무효로 돌리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2일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물건의 낙찰자는 법원이 공시한 매각 물건 명세서 또는 현황 조사서에 중요한 사실이 누락돼 손해가 예상된다며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불허가가 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해본다면 이 낙찰자가 이제 불허가 신청을 하고 나서 이 감정평가사가 이제 사실조회 회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보면은 뭐 지하 1층에 누수가 있고 계단실에도 뭐 심각한 누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감정평가서에 이런 내용이 누락돼서 뭐 낙찰자가 이제 불허가 신청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감정인의 사실조회서를 참고하면 2023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지하 1층 창고 남측, 지하 1층 내려가는 계단실, 1층 화장실 및 샤워실 내부에 누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른 타일과 방수 공사가 필요해 입찰 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권리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9월 5일이 말소 기준 권리로 설정돼 있고요. 이후에 올라온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 임차조사 내역을 보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33명이 등재돼 있습니다. 모두 후순위 권리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022년 법원 현황조사 결과를 확인하니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27명은 사실상 점유미상으로 보고돼 있어 임차인의 수요를 알고 싶다면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전입되어 있는 분들이 그 전입 일자를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이제 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항력 있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리상의 문제는 없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이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실제 여기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2014년도, 18년도에 전입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 전입을 했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수요가 굉장히 많구나 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예상만큼 수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희가 직접 고시원을 찾아가 보니 월세는 14만 원이 아닌 17만 원이었습니다. 그간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고시원 70개 방이 꽉 차 있다고 가정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단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상권이 쇠락해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아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건물이 노후화돼 시설 보수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일단 관망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일단 지역적인 특색을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힐링구동 대표적인 과거에는 이제 구시촌이었잖아요. 근데 현재는 뭐 과거처럼 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가 있었을 때는 그만큼 수요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험 제도가 없어지고 또 웬만큼 이제 인터넷으로 다 강의를 듣는 그렇게 이제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사실 수요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월세도 많이 줄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 이제 저조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그 독서실 용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다른 용도, 아까 고시원 같은 용도 위에는 전용이 쉽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용도상에서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집은 노후화돼서 낙찰가 외에 추가 비용이 아마 생각 이상으로 발생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건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익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완전 철거 신축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이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응찰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니 연이어 유찰되는 경매 물건은 다 나름의 이유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 응찰을 고려하고 있다면 임차 수요, 건물의 노후도와 유지 보수 비용, 권리관계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360은 다음에 또 다른 경매 물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